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중에 한 이제 아이템인데, 퇴직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에서도 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 중에 이제 계속근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항상 좀 알쏭달쏭 헷갈리시는 근로기준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제도라고 하는데요.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해가지고 DC형, DB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이제 퇴직금을 적립을 하든 혹시 적립을 못 하시던 간에 퇴사자가 퇴직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제도,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무액,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어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 그런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다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게끔 사용자에게,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거는 그걸 빼고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나머지만 이렇게 차익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보호된다, 이런 판례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우리 퇴직금 제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근로라는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거는 사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1년간, 계속근로가 1년간 지속이 돼야지만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몇 개월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근로로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 계속근로 기간이란 뭘 얘기하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 기간, 이걸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로 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 기간은 합산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 꽤 있는데요. 기업의 합병 분할 혹은 양도, 그 다음에 조직의 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사업장을 양도할 때, 인계할 때 그렇게 전체 근로자도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분쟁 생긴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사업장에서 다음 사업장으로 이렇게 양도가 됐을 때 뒤에 받으신 이제 사업주께서는 기존에 있던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리가 안 된 경우, 이럴 때는 인수받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사업주분들도 인수인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되는 예시, 그러니까 계속근로 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거랑 포함이 되지 제외되는 거랑 한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어떤 게 있냐면, 수습으로 사용한 기간, 수습기간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수습기간은 그냥 정규직으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은 상태에서 이제 일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습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수습기간 동안 뽑아놨다가 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정식 채용 안 했으니까 그냥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부상 질병, 산재, 요양을 위한 그런 휴업 기간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기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승인하에 개인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 기간을 가졌을 때,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거는 어떤 거냐? 병역, 의무 복무로 인해서 휴직 기간 이런 것들은 계속 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산정할 때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있죠.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에서 뺀다.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별도 고용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그 전 종전 근로 기간은 빠진다. 산정할 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퇴직급여제도라는 거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4주간의 이제 평균에서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데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1년이라는 계속 근로기간 요거를 산정해서 포함을 시킬 것이냐 빠질 것이냐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좀 참고를 하셔서 뭐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퇴직금 계산할 때 우리 근로자들의 퇴직금 계산할 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